틀을 깨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틀 없이 살자, 뭐 무개념으로 살자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틀을 좀 만들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오히려 틀을 깨야지 더 좋은 틀을 만들 수 있으니까 틀을 깨라는 거지, 틀이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틀이 있어야 하는데 그 틀을 때때로 계속 바꿔가면서 좀 더 좋은 거를 만들자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의 틀이 있어요, 다들. 근데 생각의 틀을 우연히 벗어나기도 하고 실수로 벗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획기적인 뭐가 만들어졌다. 뭐 제품 같은 거 얘기해 보면 많이 그러지 않아요? 뭐 곰팡이를 뭐 며칠 동안 잘못 놔뒀는데 그게 뭐 페니실린이 만들어지고 뭐 하려고 하다가 우연히 강력한 무엇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연히 실수로 뭐 이런 게 사람들은 틀을 벗어나기도 하는데 의도적으로 한 번씩 틀을 벗어나는 게 우리가 자기개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자기개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도적으로 한 번씩 벗어나 본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같은 데 절대로 안 가시는 분들도 한번 나이트클럽에 한번 가본다. 뭐 이런 거가 자기개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적당하지 않은 사례네. 녹음까지 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 가끔 틀이 없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 틀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막 내가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더 좋은 틀을 만들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책 맨 앞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박태환 선수가 200m 자유형 경기를 하다가요. 200m 자유형 국제 경기를 하다가 중간에 자유형 이렇게 턴할 때 이렇게 저병을 중간에 한 뭐 50m, 150m 사이에 섞어서 썼어요. 오늘의 퀴즈, 실격일까요? 아니면 실격이 아닐까요? 실격 아닙니다. 실격일까요? 실격이 아닐까요? 실격 아닙니다. 자신감 없어 하시는데? 실격이 아니라 그러죠. 왜 실격이 아니라 그러죠? 그렇죠. 자유형이니까. 자유형은 다 똑같이 이렇게 크롤레엄이라고 하는 것만 해서 사람들은 이게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형태가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하는 거래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만 하죠? 그렇죠. 그게 제일 빠르니까. 세상에는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좋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게 틀이죠. 한편으로 보면 그게 틀이잖아요. 뭐 육상 같은 거 딱 보면요, 사람들이 일정한 폼 같은 걸로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게 좋은 성과를 내니까. 이게 뭐야, 높이 뛰기 할 때도 이렇게 뛰죠. 이렇게 배면 뛰기라 그러나요? 이렇게 배가 하늘로 올라가 이렇게 뛰잖아요. 왜 그렇게 뛰는가?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근데 옛날서부터 이렇게 뛰었을까요? 안 그렇다 그러죠. 옛날에는 이렇게 개구리가 뛰듯이 뛰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 틀을 바꿨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의 그 아주 큰 틀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아주 소소한 틀을 바꾸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무엇인가 바꿔서 더 좋은 걸 만들어 보자 이런 의도가 틀을 깨라 이런 제목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공감이 되시죠? 사람들한테 창의성 이런 거를 강의를 저는 하는데 뭐 새로움, 혁신, 창조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왜 사람들이 찾냐면요, 문제와 같아도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찾는 것보다 네가 한번 새로운 걸 만들어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어제의 지식은 오늘의 쓰레기다. 과격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요, 지식에도 유통기한이 있대요. 지식에도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우유 같은 거 상한 우유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그렇죠? 상한 우유 먹으면 배탈 나는 것처럼 이미 적용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지식을 사람들은 적용하면 큰 탈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공감이 되시죠?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요, 이렇게 앞에 화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발표하는 사람이 이쪽 칸에서 발표하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은 이쪽 칸에서 발표하는 게 정답일까요? 그러니까요, 발표하는데 화면이 이쪽에 있어요. 화면이 이쪽에 있으면은 내가 발표하는 사람이 이쪽 칸에 서서 발표하는 게 정답이에요? 저쪽 칸에 서서 발표하는 게 정답이에요?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제가 10년 정도 전에 컨설팅 회사에 처음 갔을 때 교육을 받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가니까 배웠어요. 이쪽 칸에서 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쪽 칸에서 하는 게 정답. 왜 여기서 해야 되냐면요, 1, 2, 3, 4, 5, 6, 7에 그래서 여기서 해야 돼요. 지금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손으로 이렇게 하기 편하고 인지적으로 어떻고 뭐 편안함을 주고 사람들이 알기 쉽게 뭐 예측 가능하게 어쩌고 저쩌고. 요즘 세상에서 가장 인기인 최근 10년 동안 최고 인기 스티브 잡스 기억나시죠? 프레젠테이션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얘기하는 스티브 잡스. 어디서 프레젠테이션 해요? 요쪽 칸에서 프레젠테이션 해요. 스티브 잡스가 요쪽 칸에서.
그리고 나서 프레젠테이션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요쪽 칸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면 좋은 이유 1, 2, 3, 4, 5. 왜 그런가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요. 양복 입고 해야 돼요? 청바지 입고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답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틀이라는 게 이게 좋은 틀이야 라고 갖고 있는 게 분명히 좋은 틀인데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자꾸 바뀌니까 틀을 한번 깨봐. 너 깨도 상관없어. 네가 틀 새로 만들면 돼.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공감하시죠? 공감하시죠?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변화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퀴즈.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여러분의 선입견으로 누가 더 부자일까요? 여기 강남역 앞에 나갔어요. 여기 지금 나갔는데 앞에 두 사람 지나가요. 한 사람 뚱뚱해, 한 사람 날씬해. 얼굴도 잘 못 봤어. 옷도 비슷한 거 입었어요. 여러분의 선입견으로 누가 더 부자일 것 같으세요? 옛날에는 당연히 누굴 더 부자라 그랬을까요? 요즘은 조금 더 누굴 부자라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좀 뚱뚱해지고 싶으세요? 날씬해지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풍채가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빼짝 꼴고 싶으세요? 생각해보면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바뀌는 변화가 있잖아요. 바뀌는 변화를 민감하게 잘 캐치하는 사람도 있고 남들이 해석을 해줘야지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잘 캐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기회를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요즘에 가가지고요, 신문 같은 데서 봐서도 그래요. 뭐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애들 뭐 해보면은 가난한 동네 애들이 더 뚱뚱하다 이런 거거든요. 놀이터 같은 데 가서 보면요, 뚱뚱한 애가 있고 날씬한 애가 있으면요, 날씬한 애가 부잣집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량한 선발대회라고 아세요? 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 그런 거 아니면 저랑 비슷한 세대인데. 우량아 선발대라는 게 있었어요. 어느 애가 뚱뚱하고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요, 최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장군을 좋아했어요. 장군을. 장군감이네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느 집 가서 애가 뚱뚱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엄마 엄청 욕먹어요. 애가 이게 뭐니 이게. 내가 아는 한의원 소개시켜줄까?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많은 게 바뀐 것 같죠. 그쵸?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금방 이렇게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총 쏠 때요, 조준하고 발사해요? 아니면 발사하고 조준해요? 총 쏠 때요, 조준하고 발사해요? 발사하고 조준해요? 당연히 조준하고 발사겠죠. 그쵸? 근데 이거는 전쟁터를 경험하지 않은 연습만 해본 사람의 이야기래요. 실제 전쟁터에서는요, 발사하고 조준하게 된대요.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막 요 강남 요 길 앞에서 막 시가전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저쪽에서 막 총알이 막 날라와. 조준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발사해가지고 상대가 총을 못 쏘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조준해서 다시 발사해야 되고, 이런 게 현실적인 상황이겠죠. 뭔가 조준하는 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면요, 발사하는 거는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준비를 잘하고 전략이 좋으면 실행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요, 요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세상이 바뀌어서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준비할 수가 없더라. 사람들이 많이 이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몸으로 부딪혀보지 않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직접 부딪히면서 빠른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뭔가를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뭐 그냥 스탠다드하게 얘기해봐도 만들면 팔리던 시절이 있었고, 뭐 품질이 좋은 걸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더더욱 많은 경우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 사람들한테 팔리는 시대가 됐다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회의 많은 부분이 요 초입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런 일도 분명히 있는데, 제가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이 초입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의 일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제 일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렇게 저 같은 강사가 강의하고 이런 사람이, 옛날에는 강사가 없어요. 누구든지 무조건 강의안 만들어 와서 하면 돼. 그럴 땐 뭐가 필요할까요? 열심히 양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강사들이 많아졌어. 이제는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냐면은 강의도 재밌게 하고 내용도 아주 좋고 뭐 이런 거를 잘 갖추는 사람이 선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서부터는 막 열심히 이것저것 막 만드는 것보다도 제대로 품질이 좋은 거 만드는 게 필요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품질이 좋은 강사도 너무 많아.
재미있게 얘기하면서도 유익한 내용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그때서부터는 뭔가 좀이라도 독특한 사람, 뭔가 특별한 뭔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많은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소금, 아니 설탕 같은 거 만들었던 팔았던 시대, 우리나라 시대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만들면 팔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쥐어짜서 만드는 거죠. 야, 줄 맞춰서 앉아. 야, 2시간 동안 움직이지 마. 화장실은 2시간마다 한 번씩 하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쥐어짜요. 이런 게 능력이었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양질의 품질이 좋은 걸 만드는 거. 지금은 품질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받으려면 뭔가 독특하고 특별한 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이 새로운 거, 뭐 창의적인 거 이런 거를 더더욱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남들과 좀 다른 거, 좀 틀을 한번 깨보자 이런 게 사람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요, 생각해 보시면은 뭔가 남들과 좀 다르게 해봐, 틀을 깨봐 이런 거 말 쉽죠? 말은 쉬워요. 원래 뭐든지 말은 쉬운데 이게 실제로 금방 잘 되세요? 제가 보니까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3월 달에 일본 대지진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쓰나미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있었다. 뭐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제가 그때 당시에 봤던 뉴스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였어요. 대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금 지진이 일어났고 쓰나미가 엄청난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 30분 안에 이렇게 지금 여기 이 해안선까지 막 온다. 빨리 배 피하라. 이렇게 연락이 왔었대요. 어떤 어부가 근해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쓰나미가 온다 그러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쓰나미가 온다니까 어부들이 막 피했는데 어떤 어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쓰나미가 오면 파도가 이렇게 높이 치는 건데 먼 바다, 수심이 깊은 바다에 가면 오히려 파고가 높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항구로 가지 않고 오히려 더 먼 바다로 나갔대요. 쓰나미가 오는 쪽으로 더 먼 바다로 나가가지고 실제로 그 배들은 피해를 안 받는데 항구로 도망간 배들은 동영상 같은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막 그랬던 거? 뭐 생각해 보면은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먼 바다로 나가는 그 어부들의 이야기가 역발상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역발상의 아주 사례라고 마케팅의 교훈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말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상황을 돌려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쓰나미 온다 그래요. 여러분 항구로 가실래요? 아니면 먼 바다로 나가실래요? 쓰나미가 오는 쪽으로 먼 바다로 나가면 더 안전할 수 있어 하고 쓰나미가 오는 쪽으로 나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실제로 말하는 거랑 실제 행동하고 왜 달라지냐면은 생각을 들어놓은 거랑 그냥 결과랑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단순히 생각만이 아니라 뭐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배짱도 좀 있어야 되고 감정적인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쓰나미가 온다 이런 정보도 빨리빨리 잘 얻어야 되고 막 이런 거죠. 그쵸? 제가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들었던 게 어떤 거 있냐면은 울산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 아파트를 이렇게 미분양이 큰 문제였었대요. 요즘에 금융위기 이후에 아파트 미분양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이슈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건설회사는 아파트 미분양 때문에 요즘 건설회사들이 어떻게 팔아요, 아파트를? 파격가, 뭐 할인 세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파격적인 할인 세일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아파트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더 좋은 아파트를 제공해주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대표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100개 중에 50개 팔리고 50개 안 팔렸어요. 근데 50개 안 팔린 거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팔았던 거 예를 들어 1억에 팔았던 거를 가령 8천만 원, 5천만 원에 팔면 맨 처음에 1억 주고 산 사람들이 손해잖아요. 그렇죠? 1억 주고 산 사람들한테 손해를 안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1억짜리 아파트를 더 시설 투자도 더 많이 하고 편의시설도 더 많이 넣어가지고 한 2억짜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억 가격에 팔아요. 그러면은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2억짜리 1억에 사니까 더 좋은 아파트를 산다 이런 생각으로 살 거다. 그 분양이 대히트를 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사례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장님이야. 건설회사 사장이야, 내가. 근데 아파트가 잘 안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1억에 팔던 거를 7천만 원에 팔까? 아니야. 돈을 더 들여가지고 한 몇십억 더 들여가지고 한 2억 원짜리를 만들자. 이런 결정을 여러분 하시겠어요?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더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팔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제 얘기 듣고 계시죠? 표정들이 제가 깜짝이야. 생각해보면 그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이디어가 다가 아니라 그거를 만드는 데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틀을 깨려고 그러면 생각을 바꾸세요. 이 단순한 게 아닌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할까? 좀 감정적인 것도 좀 깨야 되는 것 같고 용기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배짱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여러 가지를 한번 써봤어요. 여러 가지를 써봐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책에 있는 목차처럼 한 9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9가지 정도에 맞춰서 내가 규칙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거를 한번 좀 깨보자. 내가 정답이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좀 바꿔보자. 확실한 것만 내가 쫓아가는데 확실한 것만 쫓아가는 거가 항상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지는 않다.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생각도 굳이 아주 너무 현명한 생각은 아닐 것 같다. 논리 말고 반대편에 있는 거 비논리라도 좀 한번 활용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그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9가지를 다 소개하기는 좀 어렵고 한 3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뽑아 본 게 진지함의 틀을 깨자. 이 얘기를 하나 소개하면은 진지해야 되죠. 그쵸? 여러분들은 진지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밤 늦게까지 와서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공부하시고 책도 한 달에 몇 권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전에? 300권? 아무튼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그쵸? 그쵸? 그럼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진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생각해 보면 진지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진지하게만 하려고 그러면요. 정해진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진지하게만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에서 한번 벗어나 보세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동영상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벽 보고 러닝머신 뛰는 분 있죠? 벽 보고 러닝머신 뛰는 분 진짜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세요? 운동이 지루해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지루해서 하기 힘든데 러닝머신이라는 거는 진짜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러닝머신을 주로 헬스클럽에 가면은 창가에다가 요즘에 많이 놓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도 좀 보면서 좀 지루함을 달래라고. 근데 벽 보고 러닝머신을 하루에 뭐 30분씩 1시간씩 꾸준히 한다. 되게 존경하셔야 돼요. 그런 분은. 그쵸? 아무튼 보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재밌게 즐겁게 이런 거를 찾지 않는데 첫 번째가 재밌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시죠? 공부가 노는 걸로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쵸? 노는 게 공부고 공부가 노는 거여서 지금 이렇게 논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쵸? 아무튼 제가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컴퓨터를 맨 처음에 배울 때는 뭐부터 배워요? 타이핑부터 배우게 되죠. 지금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접하니까 이것부터 배우는 시절이 없었는데 한 20년 정도 전에는 한 성인이 컴퓨터를 딱 배우는 이런 시절이 실제로 있었어요. 두 친구가 있었어요. A가 있었고 B가 있었어요. 두 친구가 컴퓨터를 딱 배우는데 타이핑부터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니은, 비읍 이렇게 글자 이렇게 타자 연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매 타자 교실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하고요. 단문 치고 복문 치고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내려오면은 게임처럼 그거 막 치고 막 그랬던 거 있어요. 그거를 한 달 동안 하면 그 다음에서부터 컴퓨터 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A, B 두 친구 가가지고 했어요. A는 굉장히 성실한 친구예요. 근데 B는 이렇게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A는 A, B 하루 종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니까 재미없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 그거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B는 그 다음날부터 재미없어가지고 가서 앉아있는데 그거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하면 좋을까? 그 애들하고 얘기했더니 애들이 채팅하면 재밌대. 채팅.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채팅했어요. 채팅. A는 성실한 학생이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시간 지나면 단문, 그 시간 지나면 복문 막 이런 거 했어요. A, B. 한 달 후에 A랑 B랑 누가 더 워드를 잘 쳤을까요? 우린 경험으로 다 알고 있죠. 그쵸? 제가 훨씬 더 잘 쳤거든요. 아무튼 B가 훨씬 더 잘 쳤거든요. B가 훨씬 더 잘 쳤는데 생각해보면은 왜 그랬을까요? 한 해는 A는 열심히 뭔가 노력했고 B는 놀았는데 노른 애가 열심히 한 애보다 더 잘했다. 말이 돼요? 잘못됐죠? 그쵸? 역사가 왜곡됐죠?
삐뚤어진 이 세상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뒤집어 엎어야 되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든지 재밌고 즐거워야지 그러니까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많은 것들을 지금도 열심히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꾹 참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것도 상황을 한번 바꿔보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에서 졸업생들한테 연설했던 거 이런 거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었을 때 제가 딱 보니까 그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이런 얘기가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진지하게 그 틀 안에서만 있고 있으려고 하냐면요. 두려워서 그래요.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용기가 별로 없어서 그렇죠. 이걸 바꿨을 때 만약에 예전보다 안 좋으면 어떡해? 뭐 이런 사람들의 생각 같은 것들이 그런 거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데 자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면서 용기를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거 즐겁게 상상하고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나는 즐긴다, 고로 나는 창조한다. 뭐 이런 것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즐긴다, 고로 나는 창조한다. 제가 창의성에 대한 교육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 여러분 창의성은 뭐가 생각나세요? 아이디어를 유창하게 내야 되고 많이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창의성을 만약에 갖춰지는 게 몇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면 한 요소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한 요소의 한 부분. 머리 쓰는 거의 일부분에 있는 거죠. 거기에만 자꾸 교육을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별로 바뀌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머리 쓰는 것도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머리 쓰는 것 말고 다른 것도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게 또 생각해보면 성향 같은 것도 큰 영향을 주죠. 개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창의성을 발휘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폐쇄적으로 혼자서 무엇인가 하는 고립형 인간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쉬울 것 같으세요? 개방적인 사람이 더 할 것 같죠. 그거는 명확한 것 같죠. 우리는 근데 사람들은 천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같은 게 잘못된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는 게 있어요. 17세기 천재들의 이미지.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실험실에 혼자서 이렇게 딱 뭔가 발견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17세기에는 가능했는데 21세기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요.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이런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1명, 2명 받았는데요. 지금은 팀으로 받아요. 한 4, 5명씩 이렇게 팀으로 받죠. 어느 대학교 연구팀이 뭔가 연구 성과를 냈어요. 그러면 그 연구 성과는 팀원들 전체한테 가요? 아니면 지도교수 1명한테 가요? 지도교수 1명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노벨상을 예를 들어서 5명이 팀으로 받았다면 이 팀은 하나의 팀이 아니고 이 사람이 독립된 연구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팀만이 아닌 다른 팀하고 협력을 해야지만 그런 게 가능하다. 세계적인 연구 가능하다. 이런 거죠. 제가 개방적인 성향 같은 거를 느껴봤던 게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만 소개해보면요. 제 친구가 몇 년 전에 당구장 있어요. 당구장 이렇게 널찍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손님들도 제법 꽤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야 괜찮다 막 그랬는데 근데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나가는데 그랬더니 전기요금 한여름에 이야기였었는데 전기요금이 200만 원 가까이 나와 막 그러더라고요. 전기요금이 200만 원 가까이 나온대요. 그 친구는 좀 폐쇄적으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기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자기 그 사업이라도 하면 그게 더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거. 나 말고는 만나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래? 되게 어렵구나. 이게 다 쉬운 게 없는 거야. 얼마 전에 제가 학원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비슷한 크기의 그 학원이었었는데 그 당구장하고 비슷한 크기였는데 학원은 방마다 이렇게 방을 따로따로 애들 다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방마다 이렇게 다 돼 있고 방마다 에어컨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에어컨 앞뒤로 한 2대 큰 거 놓는 거 하고 다 놓는 거하고 생각해보니까 이 학원은 전기요금이 엄청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야 전기요금 엄청 나오겠는데? 딱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20만 원 좀 나오나? 뭐 20만 원 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야 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기가 에어컨 하루 종일 이렇게 틀었는데? 딱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상업용이잖아. 원래 전기는 뭐 다 달라. 전기 시설을 하면 되는데 전기 시설 하는데 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 좀 들여서 하는 게 훨씬 더 싼 거야. 기본이 좀 높고 조금씩 올라가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퀴즈가 생겼죠. 이런 생각이요. 첫 번째, 당구장 했던 내 친구는 왜 상업용 전기를 몰랐을까요? 두 번째, 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는 상업용 전기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왜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아무한테도 그 고민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 정도만 내가 좀 알았으면 얘기해 줬을 텐데. 그렇죠? 자기 주변에 있는 진짜로 만나는 사람 한두 명만 한테만 얘기하고 자기 고민 뭐 요즘에 생각하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 보시면요. 누가 더 많은 걸 얻는가? 개방적인 성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감이 되세요? 근데 또 한 가지 큰 파트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동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 정말 저거 잘해보고 싶다 이런 걸 하는 거죠.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시키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어도 좋아. 나는 돈하고 상관없이라도 이걸 좀 해보고 싶어. 하는 일을 해야지 돈이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중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정말로 더 중요한 요소가 만약에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러면 어떤 쪽이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머리 쓰는 거? 개방적인 성향? 마음의 동기? 그렇죠. 마음의 동기. 이게 실제로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충분히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죠. 이렇게 늦게까지 와서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두 번째 준비한 이야기는 영역의 틀을 깨라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영역의 틀을 깨라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새로운 거는 옛날 거 2개 섞으면 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처럼 영역의 틀을 한번 깨보세요. 제가 그 CF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버지 젊었을 때 아버지랑 그 딸하고 권투 경기도 하고 그쵸? 이런 거 보면 옛날하고 현재를 섞은 거잖아요. 그쵸? 뭐 기술의 발달 같은 걸로 이런 게 가능해졌죠. 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알리 기억나세요? 여러분 알리 아세요 혹시? 무하마드 알리. 뭐 이 사람이 원래 그 이름이 그 무하마드가 아닌데 뭐 걔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예? 그렇죠. 박수. 지금 말씀하신 그 이름인데 이름 바꾼 거죠. 그렇죠? 이제 흑백 TV가 있었던 시절에는 볼거리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컨텐츠가. 그래서 이런 권투 경기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알리 지금 영상을 보더라도 다리 이렇게 딱 하는 거 보세요. 되게 빠르죠. 스피드 이런 게 그런 것 같은데 알리가 맨 처음에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알리는 여러분 대명사 뭐죠? 떠버리 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알리는요 떠버리 알리예요. 게임 자신 있습니까? 그럼요. 내가 그 녀석보다 잘생겼잖아요. 내가 이길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경기요? 내일 7회 KO 시킬게요. 7회 잘 기억하세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그 해에 KO 시켰어. 뭐 그래가지고 이겼어. 그래가지고 더더욱 뭐 언론의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죠? 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알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대요. 알리가 실제로 뻔듯한 청년이에요. 떠버리가 아니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죠. 그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굉장히 진지한 청년이에요. 흑인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거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클럽에 갔는데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들 클럽에 딱 들어가는데 너는 흑인이니까 들어오지 마. 이런 식의 대우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게 올림픽 금메달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챔피언이 돼가지고 저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다고 올림픽 금메달을 버려요. 강가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프로로 전향하죠. 그 해. 프로로 전향해가지고 나가서는 게임을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근데 루이빌이라는 그 자기 지역 동네에서 하루 한 번은 이벤트가 있었는데 권투 경기하고 프로레슬링하고 이렇게 몇 가지 이벤트가 있었대요. 그래서 토크쇼에 초대돼서 나갔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권투 경기하니까 그 유망주잖아요. 그쵸? 지역 유망주 해가지고 딱 나갔어요. 토크쇼에서 막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뻔듯한 알리한테 게임 자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알리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과서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었던 프로레슬러한테 내일 경기 자신 있습니까? 그랬더니 프로레슬러가 이랬대요. 다 죽었어. 피해 금요일을 보게 해주겠어. 뭐 그래서 방방 뛰면서 막 이렇게 스튜디오를 막 해주고 다니더래요. 청년 알리가 딱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됐나? 뭐 생각을 했는데 그날 알리는 큰 그 교훈을 하나 얻었대요. 실제로 그 프로 레슬러가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알리가 경기하고 그 하루 이틀 차이로 이렇게 경기를 했는데
자기가 견투 경기 하는 데는 그 실제 견투 경기 해가지고 상대를 깔끔하게 때려 눕혔어요. 그 승수를 또 쌓았죠. 근데 자기 경기는 3,000명 보러 왔더래요. 근데 그 프로레슬러 경기는 14,000명이 보러 왔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프로 선수인데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는 프로 선수에 맞는 걸 해야 되는구나. 권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걸 해야 되는구나. 뭐 새로운 그런 거를 가져왔다는 거죠. 프로 레슬러들한테는 아주 흔한 아주 그냥 일상적인 떠버리 이런 거를 프로 레슬러가 아니라 프로 권투 선수가 가져와 가지고 떠버리니까 굉장히 스타가 됐다 이런 거거든요. 떠버리는 아이디어를 프로 레슬링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나중에 어디선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보시면 이런 거죠. 우리 동네에서는 안 하는 건데 다른 동네에서는 많이 한다든지, 우리 업계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다른 업계에서는 아주 당연하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정육점에 가면은 고기를요, 이렇게 고창이 같은 거 봉에다가 걸어가지고 얘는 안심, 쭉 밀면 쟤는 등심 막 해가지고 분리한다면서요. 헨리 포드가 하루는 정류점에 가가지고 그거 장면을 보고 자동차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튼 독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들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내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다. 이런 게 영역의 틀을 깨라. 이런 게 기본적인 대표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고정관념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면요. 고정관념은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이 고정관념이 아니고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 고정되는 습성이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고정되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고정관념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 그림이 고정관념을 얘기해주는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요, 성인들은 너무 야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면요, 돌고래가 참 예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돌았으면요, 다들 돌고래를 찾으세요. 야, 돌고래가 뭐지? 실제로 보시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러한 포즈를 취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은요, 이 그림을 남자하고 여자의 포즈를 보지 못하고요, 돌고래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러한 포즈를 취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 때로는 머릿속에 항상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차 계시는 분들은 이게 남자 여자만이 아니라 돌고래도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려도 돌고래를 잘 못 보고 남자하고 여자로만 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돌고래 참 예쁘죠? 돌고래 참 예쁘죠?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방법대로 존재해요.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방법대로 존재해가지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이걸 보고 돌고래로 보는 사람처럼, 이걸 보고 남자랑 여자로 보는 사람처럼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초기값에 굉장히 민감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 초기값에서 조금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요. 어떤 여대생이 있었는데요. 그 여대생이요, 밤에 술집 나간대요, 글쎄. 어떤 여대생이요, 밤에 술집 나간대요, 글쎄. 두 번째 이야기요. 어떤 술집 여직원이요, 낮에 대학교 다닌대요, 글쎄. 어떤 술집 여직원이요, 낮에 대학교 다닌대요, 글쎄. 제가 두 가지 정보를 드렸죠. 두 가지 정보가 같은 정보예요, 다른 정보예요? 같은 정보죠. 근데 이 두 이야기가 같은 얘기로 들리세요? 전혀 다른 얘기로 들리세요? 다른 얘기로 들리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첫 번째 이미 생각이 한쪽에 고정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사람들은 다 고정관념을 갖는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거겠죠. 스펀지 보다가 봤던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알아듣는 재미가 아니라 섬찟한 얘기죠. 내가 영어도 한국말로 듣는 사람이야. 나 아주 꼴통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그쵸? 저만 그래요? 실제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가 20살 때 들었던 유머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20살 때 들었던 유머. 어떤 과학자가 거미를 올려놓고 실험을 했대요. 뛰어! 그랬더니 거미가 팔짝팔짝 뛰었대요. 이 과학자가 실험 조건을 달리해서 거미의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뛰어! 그랬더니 거미가 꿈쩍도 못했대요. 이 두 번의 실험으로 이 과학자가 실험 결과를 발표했어요. 거미의 귀는 다리에 있다. 거미의 귀는 다리에 있어서 다리를 부러뜨리니까 듣지 못하더라. 듣지 못해서 못 뛰었다. 이 거미의 귀는 다리에 있다.
제가요, 이거는 20살 때 되게 재밌는 유머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요. 한 20년 좀 넘게 살면서 사람들 딱 보니까요. 이게 유머가 아니라요.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요. 이건 저거야 라고 정해놓고요. 짜맞추기 생각만 하는 거죠. 이건 이거야 라고 짜맞추기 생각. 여러분이나 저나 별 다르지 않게요. 세상은 사람들이 편집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보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편집해 나가잖아요. 공감이 되세요?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면서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대표적인 얘기가 그런 거라 그러던데, 서부 개척시대 신부님이 마차 타고 가고 있었다면서요. 마차 타고 딱 가고 있었는데 뚱뚱하고 못생긴 수녀가 옆에 있었고 날씬하고 예쁜 수녀가 있었는데 마차가 이렇게 기우뚱기우뚱하다가 뚱뚱하고 못생긴 수녀한테 막 몸이 탁 기우니까 신부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주여 저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막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날씬하고 예쁜 수녀 쪽으로 몸이 딱 기우니까 신부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별 다르지 않게 자기 나름대로 보고 싶어 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법대로 세상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정되는데, 사람들은 편집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편집을 적게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편집을 너무 많이 하면 편집증이라는 병적인 증세까지 보일 수 있으니까 많이 하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 보고 싶어 하는 걸 보지 말고 보이는 대로 한번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네. 사람들한테 한번 집에 가가지고요, 조선일보하고 경향신문을 같이 한번 놓고 봐보세요. 조선일보하고 경향신문을 딱 놓고 보면요, 야 이게 같은 나라에서 나오는 신문이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왜 전혀 다르게 이해하냐면요, 누구는 나쁜 놈들만 있고 누구는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각 차이가, 시선이 이렇게 다르면 그렇다는 거니까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4대강 사업이요. 정부에서 하는 4대강 사업은 환경을 죽이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에요? 라고 질문을 하면요, 친구들끼리 싸움이 생겨요. 이미 그걸 합리적으로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고요, 머릿속에 주장만 있는 거예요.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울컥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세상을 편집증에 걸리지 않게 내가 너무 많이 편집하지 않고 보고 싶은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좀 더 많이 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제가 슬라이드 몇 장 준비했는데 경험 한번 해보실래요? 다 같이? 빈칸 채우기로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빈칸에 숫자 넣어보세요. 무슨 숫자 넣으실래요? 두 번째 빈칸이요.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빈칸이요. 그렇죠? 그럼 여기 뭐 넣으실래요? 여기 뭐 넣으실래요? 여기는 사람들이 831이 답이래요. 왜 831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8월 31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빈칸 채우기를 하다가 오른쪽 빈칸 채우기라면요, 다 숫자 패턴을 찾아요. 그게 정상이죠, 정상. 제가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새로운 생각을 하시고 싶으시다든지 뭔가 더 그런 걸 하시고 싶으시면은 여러분의 환경부터 조금씩 바꿔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맨날 만나는 사람하고 맨날 어울려야 돼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면 새로운 게 없는 거죠. 안 해봤던 것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새로운 경험 같은 것도 더 많이 해보시고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이트클럽 가는 것보다는. 그쵸? 아무튼 이것도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숫자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볼 테니까 큰 소리로 한번 더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더하기를. 자, 이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더하기를 해보시라고요. 이게 더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더하기.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1040, 2040, 2070, 3070, 4090, 4090,
그쵸. 이게 5,000이 아니라 4,100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5,000이 아니라 4,100이라고요. 그쵸. 아직까지도 한두 분은 야, 왜 그런가요? 이렇게 계시는데. 사람들한테 시간적인 압박을 가면서요. 더 해봐. 몇 시지? 몇 시지? 몇 시? 몇 시야? 딱 그러면요. 5,000 그런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생각을 할 때요. 패턴을 형성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패턴대로 일을 처리해요. 이게 뇌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집을 나서서 직장까지 가실 때요. 어떻게 가세요? 집을 나서서 매일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디어를 떠올리세요? 아니면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집을 나서면 몸이 막 가고 있나요? 집을 나서시면서 항상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분은요, 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패턴대로 형성을 하잖아요. 패턴대로 뭔가 처리하는 게 효율을 높이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효율은 높일 줄 몰라도 새로운 거를 잘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번씩 거기서 벗어나봐. 의도적으로 한 번씩 틀을 깨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이것도 한번 해보실래요? 박스 안에서 F의 숫자 세보세요. 이 박스 안에 F가 몇 개 있어요? F. 몇 개 있죠? 몇 개 있죠? 같이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스 안에 F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사람들한테 이것도 시간적인 압박을 가면서 몇 개지 몇 개지 막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6개를 다 못 세고 3개, 4개, 5개를 많이 센대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보면요. 공통되게 오브에 있는 F를 사람들은 잘 안 세더래요. 유명한 실험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브에 있는 F를 잘 안 세더래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6개를 다 못 세셨으면 오브에 있는 F를 안 세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글자니까 더 쉽게 눈에 띄는 건데 오히려 사람들은 잘 못 보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사람들은 심리적인 맹점이라고 얘기해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사람들은 당연하고 뻔한 건데 놓치고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걸 잘 캐치하면 운이 좋았어. 기회를 잘 잡는데 창의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믿는 공식 하나만 소개하면요. 생각은 인식 플러스 처리와 같은 공식으로 되어 있어요. 인식은 눈 깜빡할 사이 일어나는 거고 처리 과정은 여러분이 30분, 1시간, 2시간 고민하셨다면 그게 다 처리 과정인데요. 사람들의 생각은 인식이 생각을 결정해버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요. 척 보면 알고요. 척 보면 아는 생각이 잘 안 바뀐다라는 거죠.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쵸?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저를 처음 보셨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안 바뀐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것들이.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를 두 개로 나눠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각형 두 개로 나누는데 어떤 사람이 야, 너 이거 사각형 두 개가 겹쳐졌다 생각했지? 이거 사실 기억 니은처럼 생긴 게 단지 맞닿아 있는 거야. 네가 겹쳐졌다 생각하는데 여기는 사실 비어 있는 거야. 이렇게 바라봤다 생각해보세요.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사각형 두 개로 바라본 다음에는요. 여기가 비어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은 거의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다르게 바라보면요. 여기가 겹쳐져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비어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새로운 해석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인가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에는. 공감하시죠? 네. 죽은 신의 사회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네.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럼 제가 한 20살 때인가? 그때쯤 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책상에 올라가잖아요. 그쵸? 책상에 딱 올라서 야 올라와봐. 내가 여기 왜 올라왔는지 알아? 여기 올라와서 세상을 보면 달리 보여. 올라와봐. 학생들은 못 올라가죠. 틀을 깨지 못하잖아요. 틀을 깨지 못하고 자기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면 새로운 게 보여 라고 얘기해도 틀을 깨면 새로운 게 있어 라고 얘기해도 깨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네 새로운 것을 보여주세요 막 이러는 거거든요. 인식을 바꿔야지 새로운 게 생겨. 그런데 똑같이 인식하면서 예 열심히 할게요. 새로운 거를 열심히 찾을게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제가 어저께는 어딜 강의를 갔었는데 그분이 그 강의 받고 나올 때 저를 이렇게 데려다 주시는 차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시는 분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자기가 들었던 강의 중에 인상적인 게 어떤 강사가 책상에 올라와서 강의를 하더래요. 책상에서 올라와서 강의하니까 눈높이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돼가지고 조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상대가 뭐 하는지가 다 보이는데요. 책상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내가 본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올라가니까 저 사람이 내 거 다 보는구나 이런 느낌도 다 들어가지고 절대로 뭐 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저도 틀을 좀 깨야 되는데 그래서 책상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도 못 올라가겠어요. 그쵸? 새로운 시각 이런 거죠. 비즈니스 사례 하나 소개하면요. 시계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인데 시계는 어느 나라 시계가 제일 유명해요? 스위스 시계. 왜 유명하죠? 정밀하고 시간이 잘 맞고 명품이잖아요. 그쵸? 100년에 2초 틀려요. 이런 시계를 만들었어요.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았죠. 1960년대, 70년대를 넘어오면서 일본의 전자산업이 발달해요. 그리고 세이코 같은 회사에서 전자시계를 만들죠. 시계는 전자제품이 됐어요. 100년에 2초 틀리는 게 아니라 100년에 0.2초도 잘 안 틀리는 시계를 적당한 가격에 사람들한테 공급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시계를 만들어서 팔아서는 돈을 벌 수 없을 만큼 시계가 흔해졌어요. 별 볼 일 없는 제품이 됐죠. 1990년대 중반서부터 세계에서 시계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는요. 스와치라는 회사예요. 스와치 들어보셨죠? 다 아시죠? 스와치는요. 어느 날 갑자기 야 시계 패션이야. 멋장이라면 옷에 따라서 시계를 코디할 줄 알아야지. 한 사람 앞에 시계를 7개씩 8개씩 팔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시계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가 됐어요. 시계는 정밀 제품인데 아니야 시계 전자제품이야. 시계 패션이잖아. 시계를 바라본 시각을 바꾼 사람들이 그 산업을 장악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일을 하시죠. 물론 일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봐 보세요. 이거 뭐 이런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건 이거지. 새로운 시각 있죠. 전화기를 요즘에는 전화 걸고 받는 기능보다는 다른 걸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화기를 누군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상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처음 학교 졸업하고 삼성전자를 다녔는데 여러분 IMF 때 삼성 자동차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느 날 갑자기 기아 자동차가 부도가 나고 나중에 이렇게 삼성 자동차 시작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이 막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 뭐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막 이런 얘기도 사람들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이랬던 거가 기억나요.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동차에서 엔진이 제일 중요하죠. 자동차는 엔진. 자동차는요 기계공학과 애들이 엔진 만드는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기계 제품이죠. 근데 당시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이렇게 한번 자동차가 지금은 사람들은 다 기계 제품으로 분류하는데 그 당시 표현으로 2005년이나 2010년 시간이 한 10년 지나면은 자동차를 전자제품으로 분류하는 시대가 올 거래요. 자동차를 전자제품으로 사람들은 분류하는 시대가 오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대한민국 자동차가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있는 우리 그룹이 손을 보더라도 자동차 산업을 해야지만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나는 개인적인 선호를 두 번째 그런 거는 뭐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 시각이라는 거 있죠. 남들은 다 이거 기계 제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전자 제품으로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으면 새로운 게 분명히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여러분 당연한 거 있잖아요. 당연한 거를 다른 시각으로 부르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 당신 뭐 해? 그러면 나 의료 사업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나 교육 사업하는 사람이야. 아파트 짓는데 무슨 교육 사업이야? 아니야 나 하는 게 교육 사업이야.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다른 컨셉의 무엇인가를 짓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다른 시각 이런 걸 한번 부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인식을 자극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생각의 틀이 있다 그러면 이런 틀을 한번 의도적으로 벗어나 보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그 틀을 깨라는 것의 세 번째로 어제의 틀을 깨라라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제의 틀을 깨라는 거는 제가 뭐 제목을 그렇게 좀 붙여서 그러는데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방법대로 존재하는데 내가 오늘서부터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면 나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르게 한번 세상을 해석을 해보세요. 이런 건데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가 좋을 것 같냐면요. 언제든지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좋은 상상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시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낭독의 기술을 발휘하셔가지고 난이도가 있는 낭독인데 잘 들어보세요.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로버트 힐러 목사.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무서웠지만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좀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요. 그쵸? 뭐 이거 낭독의 기술이 있으세요. 그쵸? 그쵸? 얼굴도 되게 예쁘세요. 그쵸? 뒤에 분은 잘 모르시죠? 나갈 때 꼭 확인해 보세요. 이 시도 참 좋죠?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읽혀주고 싶은 그런 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신이 가르쳐 주시고 싶으시면요, 신은 여러분한테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냐면요, 절벽으로 와봐 하고 밀어버리시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셨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오히려 나한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일이구나,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거랑 불가능한 거의 차이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려운 거랑 불가능한 게 차이가 뭐예요? 어려운 건 할 수 있는 거고 불가능한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 얘기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게 어려운 거래요. 근데 내가 여기서 그만두는 거는 불가능한 거래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일은 어려운 일인데 내가 여기서 그만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어려운 일이 어떤 사람한테 불가능한 일이 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단지 약간 어려운 일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이런 걸 닥치실 때 항상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비즈니스 사례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강원도 횡성에 임야가 7,600평이 경매로 나왔었대요. 감정가가 3억 5천만 원이었는데 경매가 여러 번 유찰됐어요. 부동산 경매 아시죠?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20%씩 가격이 떨어져요. 경매가 여러 번 유찰돼서 3억 5천만 원짜리 땅이 경매 시초가가 7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부동산 인터넷으로 공람을 하다가 3억 5천만 원짜리 땅이 7천만 원까지 시초가가 떨어지니까 부동산 업체를 끼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봤대요. 현장에 가보니까 진입하는 도로나 경치나 경관이나 다 괜찮아가지고 괜찮은 땅인데 하고 딱 갔었는데 막상 현장은 임야였었는데 돌로 되어 있는 돌산이었대요. 당시에 사람들 관심은 뭐였냐면은 전원주택이나 펜션 같은 거 짓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지어서 팔아야지, 또는 집 짓는 땅을 사놨다가 집 짓는 사람한테 되팔아야지, 뭐 이런 용도로 땅을 사려고 했는데 돌로 되어 있으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왔다가 돌을 보고 아이 그럼 그렇지 하고 다 돌아갔대요. 집으로 돌아갔대요. 근데 같이 간 사람 중에 허름한 잠바를 입고 있었던 어떤 아저씨만이 집으로 가지 않고 그 길로 군청으로 달려갔대요. 군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이 지역에서 돌을 캐다가 다른 지역에다가 팔아도 되냐 물어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고민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이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었던 고민이 뭐였냐면은 자꾸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농촌 인구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외집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외집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다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이게 되냐 저게 되냐 막 물어보니까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하고 이야기도 잘 됐던 거죠. 이 아저씨가 와서 경매를 낙찰받았어요. 7,450만 원. 그리고 제일 먼저 돌을 캐서 팔았대요.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준 기자 표현에 의하면 큰 트럭으로 100대분의 돌이 나왔대요. 돌을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땅을 사니까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죠. 3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이 숫자를 한번 봐보세요. 7,450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이 아저씨는 자기 돈 한 푼 없이 이 땅을 산 거죠. 자기 돈 한 푼 없이 이 땅을 샀는데 땅에 이제 돌이 없어지니까 땅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형질이 바뀌면서 평당 15만 원, 총 11억 원이 넘는 땅으로 바로 바뀌었대요. 좋겠죠?
별로예요? 좋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친구들끼리 저녁 먹다가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안 하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좋겠다. 좋겠다. 근데 다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 아저씨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일반인이 아니고 전문가야, 전문가. 전문가니까 도를 캐다가 판다는 생각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원래 땅 보러 다니는 전문가들이 허름한 잠바 입고 다닌다면서요. 전문가이면 틀림이 없어.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귀가 좀 얇잖아요. 역시 전문성이야.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전문성이야.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를 좀 꼬치꼬치 물어봤는데 이 아저씨는 그날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요. 이 아저씨는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이 아저씨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부동산 매매를 많이 해봤던 사람도 아니고 뭐 경매 같은 거 하면은 뭐 다니는 스터디 그룹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같이 간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딱 한 가지 차이점. 사람들은 돌을 보고 다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저씨는 돌을 보고 야,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차이가 느껴지세요? 사람들은 현지에서 돌을 보고 야,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럼 그렇지. 에이, 될 것 같았으면 벌써 여러 놈이 달라붙었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갔는데 이 아저씨는 현지에서 돌을 보면서 야, 이 돌만 해결하면 되겠구나. 내가 만약에 이 돌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3억 5천만 원짜리 땅을 7천만 원에 살 수 있는 행운을 얻을 수 있겠는데 이 돌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는데 제 주변에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랑 아주 닮아 있어요. 제 주변에 나는 왜 뒤로 잡아도 코가 깨지는 거야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 이야기랑 아주 닮아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그 일을 행운을 얻을 수 있고요. 안 되는 걸 계산하는 사람은 그 일을 절대로 되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방법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그냥 재밌으라고 제가 이게 슬라이드 만든 거지 다르게 의도는 없었어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들은 다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크게 나누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어떤 사람은 저런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긴 창,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긴 창, 두 개의 창을, 그러니까 하나씩 다른 창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는 두 개의 창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로 의자를 여기다 놓고 어떤 사람은 주로 저쪽에다 의자를 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때때로 이렇게 바라보는 날도 가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의자를 이쪽에다 바라놓고 세상을 항상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공감이 되세요? 네. 공감이 되세요? 네. 제가 1975년도에 청와대에서 있었다는 대화 내용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1975년도에 청와대에서 있었다는 대화 내용인데 여러분 그 오일 쇼크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1973년도에 오일 쇼크가 몇 차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석유 가격이 하루아침에 폭등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휘청거리죠. 그리고 반대로 버려진 사막에 살았던, 버려진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같은 데 사람들이 석유가 발견되면서 석유를 팔아가지고 달러가 쌓이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막 바뀌죠. 그리고 1975년도에는 이 나라 부족국가 형태로 운영되던 이 나라 사람들이 그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좀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대규모 해외 공사를 발주를 했대요. 대규모 공사를 발주했는데 그때 사마에 가서 일하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아무 나라도 없었대요. 사마에 가서 어떻게 건설을 해요? 그쵸? 그쵸? 사마에 가서 어떻게 건설해요? 이 일거리를 박정희 대통령이 가져오셨대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져와가지고 청와대에다가 건설회사 사장, 회장들을 한 명씩 1대1로 불러가지고 다 권했대요. 당신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권했대요. 근데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사마에 가서 어떻게 건설을 해요? 그쵸? 사마에 가서 어떻게 건설해요? 당시에 현대건설의 정주영 사장을 불러서 박정희 대통령이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당신도 안 된다 그러면 나도 포기할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님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정종 회장님이 저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한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그 길로 나가서요. 중동지방을 돌아보고 5일 만에 돌아와서 이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종 회장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곳 땅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 공사하기 제일 좋은 땅입니다. 왜냐면은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아요.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일할 수 있어요. 진짜 좋겠죠? 1년 내내 일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쵸?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 같은 게 깔려 있으니까 자재 조달도 쉽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분은 우리나라 건설을 해보면 장마철에 일 못 하잖아요. 그쵸? 한겨울에 땅이 굳지 않으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게 항상 안타까우신 분이셨는데 이 얘기를 먼저 하시면서 이게 아주 큰 기회다. 이거 너무 좋은 일거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종 회장님의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것은 하늘이 우리한테 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를 하시겠죠. 물이 없어서 걱정하던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어디서 가져오면 되죠. 실어오면 되죠. 아무 문제 안 됩니다. 50도나 되는 더위 때문에 이 일을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낮에는 일을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천막 치고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밤에 기온이 떨어져서 선선하니까 불 켜고 일하면 충분합니다. 그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일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의 눈에는요, 남들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고 얘기했던 게 아무런 장애가 안 됐던 거죠. 당시에 실제로요, 정종 회장이 나간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비서실에 이렇게 전화했대요. 지금서부터 현대건설이 하는 일은 무조건 도와라. 그리고 1976년도에 사우디에서 공사 하나를 발주했는데 이게 지상 최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공사해서 연일 해외 토픽에 났었던 공사를 현대건설이 수주했어요. 우리나라 1년의 절반, 1년 예산의 절반 수준의 공사였대요. 이해되세요? 한 나라 1년 전체 예산의 절반 되는 수준의 공사를 그 나라 단일 기업이 수주했어요. 숫자를 한번 봐보세요. 이 단기간 안에 현대건설이 수주한 공사 대금이요. 50억 6천만 달러가 넘어요. 이게 1년 예산의 절반 수준이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됐겠죠. 근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몇 배가 되는 공사를 단기간 안에 수주했어요. 이 회사는 이 일로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여러분 좀 윗세대에서 사우디 가서 일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당시 그때 이야기가 시작이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달러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경제라는 것은 건강하려면 피가 잘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달러가 잘 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달러가 많이 생겨가지고 경제 발전에 되게 도움이 됐겠죠.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지구 인류 역사상 가장 단기간 안에 성공한 국가 시스템을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 가장 단기간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까지 가장 단기간 안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국가 시스템을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것을 이루었는가 사례 연구를 해요. 사례 연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그것을 만들었던 힘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사고, 좋은 상상력을 발휘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앞세대에서.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우리 앞세대가 우리한테 이런 걸 만들어준 거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의 모습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 살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우리가 필리핀처럼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젊으셨을 때 많이 하셨대요. 여러분, 필리핀하고 대한민국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요,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잘 살았던 나라예요. 근데 필리핀, 장충체육관 기억나세요? 장충체육관 아세요? 장충체육관, 우리 어렸을 때 꼰투경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장충체육관이요, 필리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어준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 도서관 하나 지어주고 뭐 베풀잖아요. 사회 지도층에 배려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베풀어준 게, 대한민국에 베풀어준 게 장충체육관이거든요. 근데 지금 필리핀하고 대한민국하고 비교해서 어디가 더 잘 살아요?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죠. 생각해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이런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앞세대에서 뭔가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셨나?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상상력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다음 세대한테 더 좋은 세상을 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상상력으로 더 다음 세대한테 더 좋은 거를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좋은 상상력과 나쁜 상상력이라는 걸로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은 사람들은 두 가지 상상력을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상상력으로 출발하기도 하고 나쁜 상상력을 갖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상상력으로 많은 일들을 출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도요. 두 가지 상상력이 들 때요. 좋은 상상력으로 일을 출발해 보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을 써보면요. 되게 많이 써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좋은 상상력과 나쁜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려고 했는데 이 책을 안 쓰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야기가 다 그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 대표적으로 한나만 얘기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아프리카에 신발 회사 영업사원이 딱 갔는데 다 맨발이더라. 한 사람은 여기 신발 아무도 안 신어. 신발 팔 데가 없어. 그런데 한 사람은 야 신발 빨리 가져와. 빨리 팔자. 지금 다 맨발인데 지금부터 신발 팔면 무진장 팔 수 있겠다.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방법대로 존재해요.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 해석의 출발점에요.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상상력을 발휘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네. 이건 제가 오늘 숙제로 드릴게요. 숙제. 내 마음속에 항상 긍정 에너지로 채워보세요. 우리는 너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당연히 얻어서 당연히 누리는 거를 공짜로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한테는 이런 게 꿈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하고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항상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사고 이런 걸 더 이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었어요. 동화 하나 읽고 마칠게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죠.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나쁜 늑대고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나쁜 늑대가 갖고 있는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이기심이란다. 좋은 늑대가 갖고 있는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믿음이란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손자가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간단하게 대답했대요. 너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단다 얘야. 여러분 마음속에도 두 마리의 늑대가 있거든요. 좋은 늑대한테 항상 더 많은 먹이를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내면에 긍정 에너지로 채워가시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항상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틀을 깨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고요. 몇 가지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한 3개 정도 진지함의 틀을 좀 깨서 즐겁고 재밌게 항상 좀 일을 한번 해보세요. 영역의 틀을 좀 깨고 고정관념이나 이런 거 갖지 말고 뭐 2가지, 3가지를 섞어가면서 뭔가 해보자고 얘기도 해드렸고요. 어제와 좀 다른 오늘 좀 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사고로 살아보자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보통 어디 가면 하나 더가 있더라고요. 하나 플러스 원 하나 더 소개를 하면은 제가 최근에 들었던 질문 중에 이런 거가 있어요. 여러분 살 빼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개그 콘서트에서 요즘에 살 빼는 친구거든요. 102kg인데 요즘은 60 몇 킬로 뭐 이렇게 가고 있죠. 뭐 7월 며칠서부터 지금이 9월 며칠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살 빼는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살 빼는 게 가능해요? 내가 살 뺄 수 있다? 아니다. 나는 뭐 살 뺄 수 없다. 부모님이 주는 대로 그냥 신체대로 살아야 한다. 제가 가끔 생각해보면 살 빼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친구들 살 빼잖아요. 실제로. 살을 어떻게 뺐을까요? 살을 어떻게 뺐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운동으로 살을 뺐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빠진 건데 안 먹어서 무조건 뺐다 그러면은 그럼 어차피 또 먹으면 살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운동으로 살을 빼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운동으로는 사람들 얘기로는 살을 뺄 수가 없대요. 운동으로는. 왜냐면은 우리의 몸무게는 칼로리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1g에 7kcal래요. 그래서 1kg을 줄이려면요 7,000칼로리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몸에서. 먹는 거, 나가는 거 이렇게 따져보면요.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가 있고 소비하는 칼로리가 있겠죠. 그쵸? 섭취하는 걸 왜 먹는 거죠? 여러분은 하루에 몇 칼로리 정도 드세요? 그런 거 잘 계산 안 해보시죠? 뉴스에 보니까 소녀시대가 900칼로리 먹는다, 뭐 이렇게도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던데요. 보면 보통 사람은 한 2,500, 3,000 뭐 이 정도 칼로리 섭취하지 않을까요? 싶거든요. 근데 소비하는 칼로리를 놓고 보면요. 소비하는 칼로리가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고 활동량이라는 게 있대요. 몸을 활동을 하면서 소비하는 칼로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소비되는 칼로리가 있으니까 내가 숨 쉬려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기초 대사량이라는 건데 실제로 활동량을 계산해 보면요. 활동량은요. 2시간 걸으면 300칼로리 소모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2달 동안 등산을 매일 했대요. 그러면 등산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2시간 동안 등산을, 높은 산은 아니고, 나이 드신 분이니까, 이게 높은 산은 아니고, 2시간 동안 아무튼 걸었다는 거죠. 매일 300칼로리씩 소모를 한 거죠. 근데 운동을 그렇게 했는데, 매일 2시간 동안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한 달 있다가 제 몸무게를 재보니까 몸무게가 늘었더래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왜 늘었는가 해보니까는 그런 거죠. 2시간 동안 걸어가지고 소모한 칼로리는 300칼로리인데, 그쵸. 운동은 딱 끝나고 나오는 그 초입에 마지막 나오는데 그 가게에 막걸리를 파는데 막걸리 딱 2잔에 파전 4분의 1쪽을 이렇게 먹었는데 그게 400칼로리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300칼로리 소모하고 400칼로리 섭취하고 그러니까는 살이 더 쪘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은 명쾌하게 운동으로는 살을 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지정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막 해봤어요. 운동으로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막 격하게 운동하면 2시간에 300이 아니라 한 400은 소비할 수 있어도 실제로요. 활동량을 늘린다 그러면요. 1000칼로리를 소비하려고 그러면요. 하루에 몇 시간을 운동해야 돼요? 6시간, 7시간 해야 되잖아요. 하루 6시간, 7시간 어떻게 운동해요? 근데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 대사량은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은 1500칼로리가 기초 대사량인데 어떤 사람은 2500칼로리가 기초 대사량이에요. 기초 대사량에서 벌써 1000칼로리씩 차이 나는 게 사람이 타고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인생은 불공평해. 운동을 해서는 절대로 살을 뺄 수가 없어. 자기 개발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좀 나아지세요? 뭔가 이렇게 내가 돈벌이를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세요? 절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울하게 내가 하루는 딱 있었는데 우리 부인한테 계산 결과를 보여줬어요. 운동으로는 살을 뺄 수 없어. 딱 그러면서 내가 계산 결과를 보여줬더니 우리 부인이 딱 한 얘기가 그런데요. 운동으로 하루아침에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 체질이 바뀐대요. 체질이 바뀌어서 기초 대사량이 증가해서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머릿속에 충격을 딱 받았어요. 아, 그런 거구나. 역시 다이어트는 여자랑 얘기할 걸 왜 혼자서 계산했나 싶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요. 사람들이 운동을 해서는 활동량만 계산하면은 살이 안 빠지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면은 체질이 바뀌는데요.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손에 들어와? 그런 생각 드시죠? 이걸로 어떻게 부자가 돼? 부자가 못 되죠. 활동량으로 살을 뺄 수 없는 것처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많은 체질이 바뀌어서 내 기본적인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더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더 새로운 것들도 오고 막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은 아, 운동으로 살을 뺄 수 없다는 이 단순 계산과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체질을 바꿔주기 때문에 운동으로 살을 뺄 수 있다는 얘기가 양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일들은요. 시간과 성과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별로가 없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티핑 포인트라고 들어보셨어요? 티핑 포인트, 뜨는 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20살에 무일푼이었던 사람이 50살에 30억의 재산을 모았어요. 그럼 그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증가했을까요? 20살에 무일푼이었던 사람이 50살에 30억의 재산을 모았어요. 그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증가했을까요? 20살에 빵원, 30살에 10억, 40살에 20억, 50살에 30억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비현실적인 생각이고요. 현실적인 생각은 20살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30몇 살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도 별거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의 재산은 아마 40, 한 두세 살쯤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살에 30억의 재산을 모았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적인 생각이죠. 공감이 되세요? 그래서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부자는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돼요. 부자는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돼요. 차곡차곡 부자가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차곡차곡 인생을 쌓아도. 많은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인기 스타도요, 어느 날 갑자기 인기 스타가 돼요.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근데 왜 인기 스타도 어느 날 갑자기 인기 스타가 되냐면요. 우리가 그러한 인기 스타를 처음 텔레비전에서 볼 때는요, 그 친구는 한 이쯤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연습생을 몇 년 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많은 일들이 이렇게 돼요. 공부를 잘하는 애랑 공부를 못하는 애랑 비교해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애가 1시간 공부한 거가 공부 못하는 애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날이 많죠. 공부 잘하는 애가 1시간 공부하는 공부량이요, 공부 못하는 애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부 잘하는 애는 머리가 좋아서, 집중을 잘해서. 그런 것보다 현실적인 해석은 뭐냐면요, 공부 잘하는 애는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1시간만 가도 이만큼 가죠. 공부 못하는 애는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10시간을 가도 이만큼밖에 못 가는 거죠. 많은 일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그래요. 여러분이 영어를 배운다 생각해보세요. 영어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귀가 뻥 뚫리는 경험을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하죠.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운다 생각해보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처음 배워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아주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고 탄력이 붙으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재산도 성과도 여러분이 하는 많은 일들도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이미 여기 와 계신 분도 계신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기밖에 못 왔으니까 결국 난 요만큼밖에 못 갈 거야. 이렇게 직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 터널 같은 구간에 에너지를 잘 응축하신 분이라면요,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를 지나서, 뜨는 점을 지나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공이 이렇게 만들어지실 거예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